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를 소개하고 마음 공부를 설명하는 영상과 방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원불교 문화 콘텐츠가 가진 매력을 활용해 교화 대불공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디어를 통한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사회부 이명아 교무와 함께 원불교 문화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명아 교무님 네. 자주 뵙긴 했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말씀 나누는 게 네. 좀 굉장히 반갑고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명아 교무님께서는 네. 문화사회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문화사회부에서 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제 부장님을 모시고 있고요. 또 우리 저희 부서원들 네 분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차장이라는 역할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거죠. 부장님 보좌를 해서 또 잘 받들어 드리고 또 그 역할을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좌 역할도 잘 해야 되고 또 우리 부서원들이 각자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부서원들도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다방면으로 제가 그 역할들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신가 보면 위급한 곳에서 항상 네. 마감하시고 네,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챙기시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네.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원불교 문화사회부는 과연 어떤 조직이고 네. 어떤 역할을 하는 네. 곳인지가 궁금한데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사회부 하면 벌써 이름에서 문화와 사회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문화 파트가 있고 또 사회 파트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4년 전에 기록관리실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 파트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문화 파트는 저희가 원불교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문화를 망라하고 있고요. 저희 또 이렇게 원음방송 같은 문화기관도 네. 저희 산하 단체와 함께 이제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또 저희 사회과가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대외 정부 관계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언론 각 신문사라든가 방송국과 저희들이 또 관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웃 종교하고 교류하는 그런 또 활동도 저희들이 다 맡고 하고 있고 또 원불교를 대표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기록관리실을 저희가 이제 신설을 했는데 원불교의 이제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역사 박물관에 네, 많이 네. 다 있죠. 그런데 기록이 저희들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생각하면 종이로 다 기록을 남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는 컴퓨터로 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다 해서 이제 저희가 전산 작업을 다 해서 그것을 영구히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장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관리실을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통령 기록물 이런 거 네. 지정되듯이 그런 네, 것들을 그렇죠. 다 수집하시고 그렇죠. 보관하시고 예. 때로는 오래된 것들은 사진으로 네. 보관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시겠군요.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장관들이 네. 오실 때 네. 같이 수행하시는 모습도 제가 뵙긴 했습니다. 네. 대신에 오늘은 좀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네. 조금 더 많이 여쭤보는 걸로 하겠는데요. 최근에 그 프로그램을 하나, 공중파에 방송된 프로그램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챙김이라는 제목이었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거 원불교인데? 라고 제가 보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전주 MBC와 같이 한 두 번째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4년 전에 저희 문화사회부와 마음인문학연구소 그리고 전주 MBC가 MOU를 맺었어요. 네. 그래서 마음 관련해서 다큐를 만들자. 그런데 그것을 좀 시리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원기 100년에 저희가 마음혁명이라는 그 다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대종사님 중심으로 해서 대종경과 저희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원불교가 어떻게 어떤 역사 속에서 탄생을 했고 대종사님께서 이 현대 사회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작용하고 그 마음을 잘 작용을 해서 낙원 세계로 향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적인 면들을 저희가 다큐로 좀 풀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 몇 편을 더 찍자고 했는데 예산에 좀 문제가 생겨서 잠시 멈췄다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원불교 중심적으로 좀 더 했다면 지금은 이제 세계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계인들이 느끼고 있고 또 명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발견하고 또 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잘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좀 탐구하는 그런 다큐를 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 쪽과 한국을 촬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도입 부분이 참 저로서는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우주인의 네. 이야기를 들어서 네, 네. 혼자 있는 마음과 네, 무엇이고 네. 그때도 마음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네. 설명하면서 네. 지구로 내려오는 네. 그런 모습이었고 이런 문화 콘텐츠가 과연 원불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네. 왜 중요한지, 네. 왜 필요한지에 대한 네.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사실 이제 저는 원불교 지금 출가해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출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색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원불교 색이 이 안에서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의 그 색이 무엇이고 우리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잠시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디자이너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도대체 원불교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의 색깔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저희가 한 교무 한 3사람 정도가 같이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교무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느낌이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객관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관적으로 그냥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은 있어요. 감정은 있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객관화시키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그 우리 원불교 하면은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무형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 유형화해서 다 함께 원불교에 대한 그 문화를 느낄 것인가. 이제 이것이 저희의 많은 좀 숙제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네. 일종의 다리와 같은 네.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저희 안에서 항상 네. 원불교를 보고 있고 네. 보지 못한 분들이 네. 항상 이렇게 시상적으로 봤던 네. 원불교에서 네. 정말 다리를 건너서 그렇죠. 이 세계로 넘어오는 것 그렇죠.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다른 측면에서 문화를 조금 보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 과학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네. 사람들 사이의 소통, 특히 네. 미디어를 통한 어떤 문화작용이 네. 굉장히 활발해지고 네. 이것들이 거의 사회의 변혁을 주도하고 네. 방향을 순식간에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을 더 강화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네. 기자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이런 좋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루트로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네. 또 다른 양상이고 네. 또 다른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물론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네. 전북 MBC가 방송을 하긴 했지만 네. 전국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비용도 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원음 방송은 당연히 그 역할을 전국으로 해야 되는 플랫폼이기도 네. 하고 네. 이 플랫폼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가 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그 홍보에 있어서 많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또 저희들이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원티스를 통해서 원불교의 소식을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가 안 되겠다. 문화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저희 문화사회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저희들의 이제 역량 부족이겠죠. 많이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지금 원불교 홈페이지 자체를 개편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그 유명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어떤 포털 사이트의 그 형태로 저희가 원불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 굉장히 이 중요하게 지금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매일 그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매일 새로운 것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저희 마음이. 그러면 그 새로운 것은 누가 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저희 문화사회부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새로운 모습과 또 새로운 문화와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또 저희 문화교정원에서 이제 또 유일하게 저희 부서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다 활용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곳을 통해서 교도님들과 만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매우 미비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 한 해 그런 역할들을 더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느끼고 계신 바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시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네. 있지만 우리 대종사님께서 보신 게 결국 물질의 개벽을 먼저 보시고 그것을 따라간 정신문화의 개벽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빨리 선도하는 것이 그렇죠. 주저된 당연한 도리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원불교 2세기에 과연 어떤 문화 현상들을 우리가 주도하게 되고 어떤 네. 방향으로 우리가 매진해야 할 것인가라는 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씩 종법사님을 뵈러 가요. 저희 부서는 올 1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는데 오히려 종법사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한 번씩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원불교 문화가 무엇이라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말문이 막혀요. 문화사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원불교 문화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원불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원불교를 이미지 메이킹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원불교 하면은 자비교단, 은혜교단, 또 마음 공부하는 곳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각화해서 디자이너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또 어떻게 우리가 출판을 하고 그런 모든, 그리고 예술 작품으로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다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문화적 자산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것이 이제 원불교 문화라고 하는 어떤 그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이런 자산 하나씩 모아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올해 102년에 많은 사업들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지난해 있었던 사업들 먼저 조금 정리해 보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종경파나 네. 만든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평전이 나온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원불교 문화예술총연합회가 만든 문화예술 축전이 네. 전부왕의 예술을 한데 모아서 우리 네. 원불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사람들한테 딱 네. 던져놓은 듯한 네. 그런 축전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네. 올해는 문화사회부에 특히 네. 문화 관련된 사업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그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표출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 그 이론 철학, 그 대산 종사님께서는 이론 철학이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 원불교의 사상이 다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 원불교의 사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대중들에게 좀 쉽고 그리고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영상물을 좀 중심으로 했다면은 이번에는 또 좀 다른 형태의 문학 작품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좀 결심을 하고 하던 중에 우연히 저희 그 우리가 단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게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연극을 한 편 봤어요. 네. 근데 그 연극이 이제 벚꽃동산이라는 연극이었는데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끝나고 나서 도대체 이런 작품을 만든 연출가는 어떤 분이실까 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저희 원불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네. 학생회 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보니 이분이 이윤택 연출가님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을 저희들이 이제 수소문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당신이 그 학생회 때 부산에 있는 대신교당을 다니셨는데 그때 교무님들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꼭 한번 갖고 싶었다. 그러시면서 너무 당신에게는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분과 함께 이제 연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만 들어도 벌써 제가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사상, 우리 원불교는 이렇습니다라고 교전을 이렇게 모든 다른 일반인들에게 교전을 갖다 드리고 이거 좀 보세요. 저희 원불교 교리는 이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게 딱 와닿지를 않고 또 언어가 이제 저희도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언어가 많이 좀 예스럽죠. 그렇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도 좀 다가가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 작품으로 이것을 승화를 시키니까 너무나 쉽게 이제 제가 그 마음이 제 가슴에도 와닿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분이 말씀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대종사님이 제 앞에서 그 뜻을 펼쳐가시는 모습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연극 그 작품을 만드는 것에 지금 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아까 저희가 훈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네. 그 엄불교에 사실은 많은 훈련 도량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도량이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곳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훈련원이나 또 우리 성지를 홍보하는 그런 또 글로써 또 사진으로서 저희들이 그런 이런 책자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지난해 100주년 기념대회의 모습을 보면서 네. 수많은 원불교도가 네. 아닌 다른 분들께서 네. 원불교의 모습이 보기 좋다. 네. 저렇게 합력하고 합심하고 한 네. 가지를 위해서 저렇게 매진하고 네.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네. 저는 생각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자부심을 충분히 네. 내보인 어떤 그것 또한 큰 문화 현상이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는 누군가 전담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원불교의 문화재단과 같은 어떤 총체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 재단이 이런문화연구재단도 있고 또 영혼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사업회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문화사회부 안에 있어요. 이제 성지사업회는 좀 따로 또 별개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단들이 각각의 또 목적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정화하고 그 목적 사업들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는 좀 분산되어 있는 힘을 한 대로 좀 모으자. 그리고 그 목적 사업은 그대로 살려서 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저희들이 이걸 지금 하도로 삼고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조금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이 부분은 네.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네. 부분이긴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끝으로 전하고 네.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우리의 노력들을 좀 네. 받아봐 주십사 하는 설명의 네. 말씀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카메라를 보시고 네. 끝으로 하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문화상품 공모전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그때 사실은 많은 홍보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여 작품이 저희들에게 이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모가 된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원불교에 너무나 많은 문화 인재들이 지금 있구나.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그 문화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너무 못 펼쳐드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저희가 상품 공모전에 한하지 않고 문화 콘텐츠 공모전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 상품 분야, 예를 들면 뭐 창작 성가 분야, 그리고 또 뭐 앞으로 또 출판 분야, 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제 저희들이 펼쳐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우리 교도님들이 이런 저희들이 하는 공모전에 많은 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각 교당이나 기관을 통해서 문화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는 노력을 올해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많이 표출해 주시고 언제든지 저희 또 문화사회부를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함께 문화 발전을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상품 공모전 말씀을 저도 생각했었는데 네. 빼먹은 것 같습니다. 네. 수상작을 만드신 교도님들과 대담을 한 기억도 네.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네.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주셨고 네. 자기 전공 분야를 잘 살려서 네. 일을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뭔가를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네. 문화사회부의 역할 같고 네.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일하실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원불교 이세기를 열어가는 데 네. 있어서 가장 중책을 맡으시고 계시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감사합니다. 대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